선생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전 산문 전우치 전에 대해서 슬기짱쌤이 썰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전우치전 요 정도만 알아도 배경 지식은 충분하다. 벌써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이 고3 모의고사에만 6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전우치전이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출로 많이 등장하는 작품, 과연 수능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전우치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유리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랑 없는 상태에서 푸는 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봐도 전우치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다. 이 영상만 보고 가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러 가서 충분히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전우치전에 대한 수업, 전우치전에 대한 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우치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전우치전 작자 미상의 고전 산문이고요. 영웅소설입니다. 이 전우치전이라는 제목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전우치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웅소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인 전우치라는 인물이 영웅으로서 어떻게 활약하는지가 주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전우치전 하면 강동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세대 차이이겠죠. 그래서 전우치전은 영화 전우치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당연히 제목을 보면 영화 전우치가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당연히 소설 내용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설과 영화 모두 고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전우치전 원문도 읽었고요. 그리고 영화도 한 번 더 봤는데요. 물론 강동원 얼굴이 보고 싶어서 또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소설과 영화를 정확하게 비교한 내용을 조금 더 말해주고 싶어서 영화도 한 번 더 봤는데요. 영화는 원작 소설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물론 동일한 것도 있죠. 당연히 주인공이 전우치라는 건 똑같고요. 전우치가 도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소설에 등장하는 황금들보 탈취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도 동일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영화만 봐서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고전산문 전우치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우치라는 영화를 본 것만으로 100%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른 게 영화 전우치에는 이 전우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초랭이라는 인물인지 동물인지 아무튼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배우는 유해진 배우가 나옵니다. 이 초랭이가 고전산문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악역으로 서화담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원작에서는 이 서화담이 전우치를 나중에 제지하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영화와 원작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주된 스토리가 요괴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로 흘러가는데요. 전우치전에서는 요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는 배경이 좀 현대로 가지고 와서 이 전우치가 조선시대에도 살았지만 그림 속에 몇백 년 갇혀 있다가 현대에 다시 그림 속에서 풀려나서 서화담이랑 싸우고 요괴를 무찌르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와 원작 소설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영화는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번에 2020년 6월 모의고사가요.
영화 전우치랑 고전 산문 전우치 전을 비교하는 연계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와 문학 작품이 연계된 것이 있다 하면 최대한 많이 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가진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화 전우치는 강동원 얼굴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한 번씩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영화와 작품은 차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 전우치전은 뒤에 전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렇게 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처럼 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한 인물의 일대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이야기에 전이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근데 전우치전은 좀 달라요. 이 일대기가 아니라 전우치가 살면서 겪어나가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그냥 연결을 시켜놓고 그 에피소드들을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열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전우치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구름을 타고 가고 있었다. 이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간의 시간의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문학성으로 봤을 때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소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전이 들어가면서 영웅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전이랑 전우치전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영웅소설하면 뭐가 생각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작품이 홍길동전이기도 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전우치전은요,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라고 평가가 많이 됩니다. 이 아류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홍길동전의 동생이다. 좀 급이 낮은, 조금 부족한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족한 동생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홍길동전은 아까 전에 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일대기 구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특성으로 봤을 때도 홍길동전은 사회를 위한 이 부조리한 사회를 난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들이 주로 나오는데 전우치전에도 물론 사회를 위한 행동도 나옵니다. 백성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전우치전에는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영웅이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이 작품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작품이 2본이 5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적어놓은 책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2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2본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전우치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한 영웅으로 등장하고 또 도수를 쓰고 좀 비현실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우리 지금도 뭐 영웅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사람들이 좀 살기가 힘들고 좀 비현실적인 영웅들이 나타나서 다 무찔러줬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수록 이런 게 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우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실존 인물이 과연 도수를 썼을까라는 의심은 좀 들죠. 이 전우치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그 기록에도 이 전우치가 변신술, 둔갑술 이런 걸 썼다고 나와요. 근데 이 전우치전은요, 여러분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설화화가 되고 이 설화화된 이야기가 소설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전우치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전우치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위한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물론 도수를 썼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변신을 하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실제로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우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한 행동을 했대 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좀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는 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전우치는 변신을 하고 막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변형이 되었고 그것이 정착이 돼서 소설이 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도수를 쓴 인물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존 인물이 도수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우치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는 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선생님이 아까 영화에도 등장한다고 했었던 황금들보 탈취 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우치가 임금님한테 등장을 해요. 신선으로 둔갑을 하고 이제 변신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임금,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우리 하늘에 태화궁이라는 궁전을 지어야 되니까 너가 금을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금님은 당연히 하늘에서 신선이 왔다는데 내가 죽으면 저기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신하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금을 다 모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전우치가 요구했던 금이 되게 커요. 길이는 뭐 1m 50, 너비는 2m 10cm 이렇게 되는 되게 큰 금덩어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큰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전에 있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금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서민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었겠죠? 당연히 벼슬하는 사람들, 돈 많은 귀족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무엇인가를 뺏지 않는 방법으로 금을 모아서 그 금덩어리를 임금이 결국에는 만들어서 이 전우치, 신선으로 변신한 전우치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전우치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을 해요.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이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백성들한테 뺏는 것이 아닌, 즉 백성들한테 없는 물건을 요구를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뺏어서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여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 사회의식이 좀 높은 에피소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화에도 완전 초반에 이 얘기로 전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우치는 조금 관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자기 이름을 막 밝히고 나 백성 도와준 사람 나야 전우치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녔어요. 좀 알아주기를 바랐나 봐요. 그래서 임금님도 그걸 알게 되고 전우치를 잡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전우치가 막 변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우치를 막 못 잡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우치가 벼슬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벼슬을 한다라고 원문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그러다 몇 년이 흘러 전우치는 벼슬을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살짝 개연성이 부족한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죠. 어찌됐던 간에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전우치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고 영웅이고 하면 항상 위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전우치가 이 역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받게 돼서 죽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임금님한테 잡혀가요. 전우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잡혀가서 너 역모를 꾸몄으니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전우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건데 임금님 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림 한 장만 그리고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 너 되게 뛰어난 애고 그런데 그림 한 장 못 그리게 하면 나중에 나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려봐 이렇게 해서 전우치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전우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산도 있고 길도 있고 나귀, 말도 있는데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없이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전우치가 그림 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임금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임금님이 아니 너 죽을 건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해? 했더니 뭐냐면 하고 그림 속으로 뿅 들어가서 아까 그 사람이 안 앉아 있었던 말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림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라서 어느 작품이나 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에피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는 아까 전에 이 작품 홍길동전이랑 비교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홍길동전은 이 홍길동이 사회를 위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영웅임에 비해서 전우치는 개인적 욕망을 위한 행동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 과연 전우치가 개인적 욕망을 위한 행동으로는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하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치한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과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과부라고 하는 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과부가 재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부는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전우치의 친구가 과부한테 사랑에 빠져서 막 상사병을 앓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치가 지나가다가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나 과부를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우치가 그래? 너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고 갑니다. 지금 친구를 위해서 과부는 원하지도 않는데 과부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과부를 데리러 갔으니 지금 이거는 어떤 사회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과부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또 내려와요. 그랬더니 과부랑 과부네 집에 있는 엄마가 이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전우치가 그 과부한테 다가가가지고 아니 선녀님 왜 여기 계시냐? 당신은 하늘에 있을 사람인데 지금 잠깐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건데 빨리 다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부가 무슨 일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음료수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를 먹는데 이 과부가 향기로운 음료수를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이 과부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친구한테 데려다 주려고 가는 거죠. 옆에서 엄마는 막 신이 났어요. 내 딸이 선녀였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전우치가 데리고 가는 와중에 이제 강림도령이라는 도사를 만나가지고 너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해서 이제 혼나고 이런 에피소드로 끝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부를 데리고 간 건 사회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전우치전은 살짝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간의 연결이 없어요.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가 이랬고 뒤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가 아니라 전우치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간의 유기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했다는 서화담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완전 고수 선생님 이런 분을 전우치가 마지막에 만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수양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소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전우치전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 때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우치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요거 4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전우치전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웅 소설입니다. 두 번째, 이 영웅 소설의 주인공인 전우치는 도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도수를 사용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 홍길동전과 비교가 많이 되지만
홍길동전보다 부족하다.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 에피소드의 나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우치전은 일대기적 구성인 홍길동전과 달리 에피소드의 나열이고, 그 에피소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해줬었던 것처럼 임금한테 황금들보 가지고 오라고 했었던 것, 혹은 그림 속으로 들어갔었던 에피소드, 혹은 과부를 친구한테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에피소드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기로 약속해요. 실기장쌤이 알려주는 전우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많이 힘든 시기 다들 보내고 있는데 다들 힘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